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용평가의 김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ESG 평가를 총괄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주주사인 저희 무디스에서는 일찍부터 세계적으로 ESG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기관 인수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그 무디스의 여러 가지 도움과 여러 가지 요청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굉장히 가장 먼저 평가사 중에서는 이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가장 현재까지 가장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녹색 금융 국내 시장인데, 우리 시장에서 저희 이제 평가기관 입장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녹색 금융으로 하면 이제 포괄적으로 신용평가처럼 여신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 ESG 평가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ESG 평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ESG 평가가 신용평가와 같이 그런 형태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앞으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현재까지는 ESG 평가가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ESG 평가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많이 혼동되고 있어서 약간 그 부분 좀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 ESG 평가가 일반적으로 많이 대중에서는 신용평가처럼 기업의 ESG 평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일반적 이게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지배구조원이라든지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뭐 서스테널리스틱스라든지 시세로 뭐 비지와이리스가 하고 있는데, 그런 그곳은 지금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국내 그 평가의 목적이 국민연금에서 그 CSR 사회적 책임 투자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주식 투자 대상이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모델, 그 평가 모델 형태의 평점 형식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대부분 해외 평가 기관도 이제 비슷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신용평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ESG 평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 이제 무디스에서도 그 평가 방법론이 완성이 돼서 연초 1월에 이제 국가 ESG 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고, 5월에는 이제 기업별 ESG 평가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신용평가회사에서 하는 ESG 평가는 철저히 그 기업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ESG 요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ESG의 요인이 각 4가지 요인이 그 기업의 리스크로서 기업의 재무적인 요인 또 사업적 요인, 이 철저히 신용도 관점에서 보는 ESG 평가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1월에 평가한 국가 신용 그 ESG 평가가 한 100 몇십 개국 그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 나라가 1등급이었어요. 가장 높은 등급이었고, 전체 전 세계 9개 나라만 1등급이었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2등급, 일본도 3등급, 뭐 중국도 3등급 그러는데 1등급에서 이제 굉장히 그러한 등급은 일반적인 ESG의 상식이 아니고 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ESG 평가는 이 채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발행하는 채권 또는 발행하는 론, 그 여신하는 론, 대상 채권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녹색 금융,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 녹색인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ESG 평가가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반영은 하지만 평가 요인에 직접적으로는 기업이 조달하는 채권을 통해서 그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녹색 채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평가가 크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 ESG 평가의 결과가 평가 기관마다 저마다 다르고,
일관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한계와 그다음에 평가 기관의 모델로 하는 데 있어서 평점형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중치라든지 평가 이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 기관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구별 말씀을 드리고 어디다? 자, 저희 나라에 최근에 그 ESG가 굉장히 붐입니다. 처음 뭐 국내에 기후 악당이니 탄소 배출량이 세계 최고니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 글로벌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이번 정권에서 탄소 제로 선언이라든지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시장에서 공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크게 여기에 동조하면서 최근에 활발한 ESG 관련 금융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인데 국민연금에서 발표가 있었죠. 2년 내에 큰 투자를 그 50%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검색만 보더라도 이 공식적으로 이제 데이터 나온 게 최근에 1, 4분기에만 보더라도 벌써 작년 연간 수준을 넘어가는 저희 비공식적으로는 작년 2020년까지 기사 건수가 2020년 1년간에 한 3천 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상반기만 해도 2만 건에서 3만 건이 기사 검색으로 지금 나왔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통 올 초부터 이 ESG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그 작년에 이어서 특히 올해 모든 부처에서 이 ESG 관련된 활동들이 정부의 정책안으로 올라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움직임들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지금 최근에 ESG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정부의 P4G 정상회의가 있는데 P4G 정상회의가 원래 지금 작년 6월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2회차고 2회차를 우리가 호스트를 맡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5월로 연기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P4G 정상회의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 2015년부터 실시된 각종 그 유엔의 그 SDG라든지 파리 협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국가가 이행해야 될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목표를 거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별도로 그 당시만 해도 정상회담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 가장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는 정상회의가 P4G입니다. 이게 기회로 작년 6월에 P4G의 호스트 개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ESG가 발행하기 시작한 게 2018년이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적극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전부 대부분 공기업 중심입니다. 공기업들과 그 정책금융기관 이들 통해서 2019년, 20년 이렇게 발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기가 크게 된 게 나중에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11월에 국제회의에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서 50%까지 확대하겠다. 지금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게 거의 10%가 안 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만 제한적으로 일부만 ESG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900조 이상이에요. 국민연금 자산이. 내년까지 하면은 100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500조 가까이가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 작년에 그 국공채 빼면은 국채나 그 지방채 빼면은 400조밖에 안 됩니다.
400조 정도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500조를 채권과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주식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투자 외에도 이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직접 투자보다는. 그 위탁 투자하고 있는 자산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ESG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기가 힘들죠. 그런 요인이 국내 시장에 급격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이제 선언 이후 작년 국민연금 11월에 그다음에 12월부터 이게 이제 발행이 이제 막 시장에서 활발하게 엄청 늘어나기 시작하죠. 올 급격하게 늘어난 게 올 1월이죠. 1월부터 상반기 한 3개월 만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요인이 국내에서 최근의 상황은 아까 말씀한 정부의 그 P4 정상회의로 인한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를 선언한 그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G는 이 녹색 원래 이제 이 정의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ICMA하고 CBI 뭐 이런 데서 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후나 녹색 채권에서 출발을 했죠. 그게 이제 확대돼서 지금 ESG 금융으로 됐는데, 그 계기가 된 게 여기 유엔에서 그 2015년에 이 SDG 선언을 하게 되죠.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전 그때 정상 각국에서 197개국이 합의해 가지고 17가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모두가 동의하고 이행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지금과 같은 ESG 실천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 ESG 금융, 이 녹색 금융이 어디서 왔느냐? 이 ICMA라는 국제 자본시장 협회입니다. 결국 투자자죠. 그 어디 단체에서 한 건 아니에요. SDG는 유엔에 있는 이제 정상들이 했겠지만 대부분의 뒤에 나온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게 TCFD죠. TCFD는 각국의 재무장관하고 은행 그 중앙은행 총재가 모여서 하는 곳입니다. G20의 정상들이 하는 곳인데 대부분 주 목적이 그쪽이 투자자들, 자본가들, 금융시장에서 이 ESG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투자의 중요한 조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국내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글로벌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한국은 되게 중요한 지표가 이제 PRI입니다. PRI는 기관 투자자들 책임 투자 원칙인데 거의 가입자 수가 아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사회적 책임 투자라든지 ESG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많은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투자 비중도 타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작년까지는 최근 2019년, 20년 발행이 크게 늘어났으나 작년까지에 비해서 금년도에 급속하게 늘어났고 주요 특징은 과거에는 이제 공기업 위주의 사회적 채권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민간 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녹색 채권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기관별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기업이나 기타 은행, 정책금융기관 위주에서 발행 기업이 이제 일반 민간 기업으로 크게 늘어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환경보다는 공기업 자체가 소셜입니다. 사회적 채권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일반 기업은 반대로 소셜 채권을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일반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는 대부분 녹색 채권 위주로 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숫자 중에서 약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과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작년 전체적으로 채권 발행 금액이 55조 원 정도인데 그 주택금융공사 그 중에 4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반 그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한 45조 원, 10조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시장은 400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낮았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벌써 40조 가까이, 지금 9월 16일자 기준이죠. 40조 가까이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더라도 40조 가까이 현재 그 발행이 됐고,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주택금융공사 제외하더라도 한 12,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시장의 사회적으로 많은 환경에 대해서 인식이 일반 시민사회나 시민이나 일반 기업들에게 인식이 많이 고조가 돼 있다. 이 ESG나 환경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 많이 인식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언, 그 다음에 적극적인 관심이 크게 늘어났지만, 국내 시장은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정부 기관에서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 정책, 그리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투자기관의 어떤 투자 확대의 선언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 장은 나머지 추가 이 부분은 이제 SLB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 직접적인 저는 이제 평가, 앞으로의 우리가 방향이, 투자의 방향이, 기업들은 어떤 특별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혼선이 있는 게, 정확한 기업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한번 투자를 할 때도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SLB가 세계적으로도 이 목표와, 그러니까 지속 가능 목표, 특히 이 목표는 환경 목표가 높습니다. 대부분이 환경 목표인데, 이러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연계되는 금융, 채권 발행,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소개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